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며칠째 강용석 후보와의 통화했냐 안 했냐 이 논란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강용석 후보 측에서 정확한 일자까지 공개를 하면서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새롭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분명히 먼저 전화 걸어와서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5월 6일 금요일 밤에 이제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김은혜 후보와 싸우지 말고 김동연 후보와 싸워야지라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선관위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발당한 강용석 후보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쪽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태라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혀 개입 이런 건 없었다. 말이 안 된다. 배 소장님, 네. 알 듯 모를 듯해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쪽에 가깝습니까? 안 했다는 쪽에 가깝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지금 경기지에서 선거 판세가 이런 거예요. 오리무중. 누가 이긴다는 거야? 진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가요. 세모 네모 변수가 이제 가로 세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가 연수원 동기예요. 네.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당선인 시절에 통화했다. 1. 두 번째 안 했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 보고 전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는데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의중을 파악해서 본인이 여기 대통령 뜻일 것이다. 당선인 뜻일 것이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했다. 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밝히면 되는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네.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밝히기도 안 밝히기도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데 이게 경기지사 판세예요. 아하. 오리무중입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진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땀 뺐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질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강용석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개입 발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통령실의 입장이 뭡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통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겁니까? 통화하지 통화한 적이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통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예. 강용석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용석 의원한테 그러면 내용을 공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거냐고요. 조치 안 하신다는 거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강용석 전 의원에게 통화 기록이 있다면 공개를 하라 그렇게 아니면 했는데 일단 저렇게 그래서 도돌이표처럼 계속 이제 저런 질문과 답변이 오간 셈이 됐어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처음에 이걸 인터뷰에서 밝힌 강용석 후보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록을. 그러니까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공개를 하라고 했으면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전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네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윤석열 그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강용석 후보자와 통화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전달한 것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한 것이 아닐까. 안 그랬으면 강용석 후보자의 스타일상 벌써 공개했을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강용석 후보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뜻을 좀 오해하거나 좀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내가 통화한 거지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공개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참 어제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네요. 대통령의 출퇴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은 7km 10분 안에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반포대교를 비롯해서 동작, 한남, 한강대교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출퇴근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차량을 위해서 이동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 시민도 불편하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하실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저희도 빨리 관절을 저 한남동 쪽에 있는 관절을 빨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입주하시도록 국민들이 이해를 해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오만하고 반지성적인 국민 갑질 발언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국민 양해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죠.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대안을 내놔라? 아니, 대안을 대통령실에서 내야지 왜 국민한테 내라 그럽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전형적인 아나무인 엘리트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사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운영의 발언이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그랬잖아요. 대안이 있으십니까라고 민주당 의원에게 되물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월요일 날 국회를 방문해서 의회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보다 겸손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화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하는 태도를 보고 또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이니까 안 막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5초 총평 백성문 변호사님, 김대기 실장이 어느 나라든 대통령 이동할 땐 그런 불편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에만 있어야 되겠네요. 아하. 저는 사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집무실 옮긴 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거는 좀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치의 또 특성 같아요. 동일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차가 있습니다.